예, 안녕하십니까. 또 천직 상담가. 예, 안녕하십니까. 시애틀 국제무당 케이트입니다. 진짜 여러분 습관이 무섭죠. 제가 계속 천지 상담가 케이트입니다 했다가 이거 바꾸는데 저도 입에 지금 아직까지도 안 붙어서, 예, 아무튼 시애틀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이제 우연찮게 제 댓글을 이렇게 보다가 어떤 한 부분을 좀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이 있고, 그 구독자분이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달라 하신 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제사입니다. 제사. 우리나라는 제사의 문화가 있죠. 사실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또 제사의 문화가 있고요. 좀 형태를 달리 해서 그렇지 보통 미국에서 뭐 메모리얼 그런 세러머니를 한다 뭐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풍습과 그 나라의 뭐 가족의 문화에 따라서 다 그걸 달리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앞집에 사시는 우리 단할아버지가 집은 저번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장례식 하시냐."고 이제 그 남은 가족분들한테. 그랬더니 장례식은 안 하고 9 월쯤에 메모리얼 어떤 그런 세러머니 해 가지고 이제 조촐하게 가족하고 아시는 분들 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저녁 잡수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형식이나 꼭 뭘 해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각 집안의 문화에 따라서 좀 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게 똑같은 형태로 이제 우리나라로 볼 것 같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의 유교 문화, 그러니까 주자학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재래의 그 예법이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조금 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무당 선생님들도 뭐 어떤 예법이다 뭐다 그거를 이제 강조하시는 분도 계셔요. 뭐 보통 자기 스타일이니까 제가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우리가 좀 차근히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 예법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잘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벗어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제사나 이런 거를 보면 그 전통을 잘 지키고 오고 계시는 그 종갓집들이 있으십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분은 그 고 고 고원인가요? 그 영계종가. 그쪽에 있는 불천이 제사 같은 거 지내시거나 아니면 저쪽에 유성룡 집안의 그 불천이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그 전통 그대로 집안이 하셔서 불천이 제사를 지금 하고 계시는 몇 안 되는 그런 전통적인 집안이시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이제 그 불천이 제사를 이제 명을 받아서 그걸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아, 예전에 불천이 제사라는 건 이렇게 지냈구나. 안동 지방에서는 제사를 이런 식으로 지내는구나.' 하고 각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 전통을 통해서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저희가 다름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법이라는 것 또한 사실은 그 시대의 문화와 그다음에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형식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게 지금 2조 500 년으로 들어갑니다. 성리학 시대에 이제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주자학도 들어오면서 또 양반 내에서 사당을 설치하게 하고, 근데 그에 반해서 무당은 아주 천시 여기고 무당이라는 거는 인제 그 척박하게 이렇게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인제 그 당시에 2조 시대 때죠. 왕이 재임을 하시거나 인제 왕이 되시면 거기서 또 어떤 제를 지내시는 왕들도 꽤 계십니다. 저는 뭐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역사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저처럼 그냥 기본적인 상식은 다 아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잘 따져 봤을 때 어 지금의 어떤 무당 선생님들의 어떤 무당들이 이렇게 타부시하는 것도 그때 당시도 있으셨나 봐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주자학이 그 흐름을 트렌드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사의 음식이라든지 제사의 그런 것들은 그 시대의 그런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저가 무당이고 제가 영가를 느끼기 때문에 사실 영가들은 그런 제사의 음식 같은 거에는 그렇게 그 형식에는 그렇게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의도를 아셔야 돼요, 제사. 근데 보통 이러죠. 이제 무당 어떤 분들이나 어떤 상담을 하시거나 무당집을 가시면 "아 너네 집에서 제사 지내?" 그러면 제사 안 지내지는 분들도 꽤 있으세요. 어떤 분들이시냐면 보통 기독교를 개종을 하실 경우에는 제사를 잘 지내지 않습니다. 보통 천주교에 가시는 분들은 또 제사를 지내셔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제사를 어떤 식으로 지내라는 어떤 그 그림으로 표지도 나타나고 또 가이드라인도 주시죠. 그런데 인제 그 기독교로 개종하시는 경우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사를 음식을 차리는 밥상으로 보낼 볼 것인지 아니면 제사를 어떤 의도로 하는지에 대해서 쪼끔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는 밥상을 차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밥상을 차리는 밥상에 몇 가지의 반찬이 들어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를 지내는 후손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말 그대로 메모리얼 데이인 거예요.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나 아버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제사를 지낸다. 그분들을 기리고 근데 그분들이 평상시에 좋아하셨던 음식들 그리고 그분들의 성품들이 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을 다 합해서 편안하게 그리고 온 가족들이 1 년에 한 번씩은 모여서 서로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근황을 물어보는 집의 어떤 그냥 생일 잔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또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셔야 제사를 지내는 게 부담스럽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사를 옛날식으로 지내오는 뭐 북어 대가리가 뭐 동으로 갔다 나무로 갔다 뭐 대추를 얼만큼 올렸다 뭐 이러는 그 제사의 형태를 계속한다면 사실 지금 현대에서 그거를 계속 가져갈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제사 음식은 하고 나서는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달거나 옛날에 그러니까 옛날 시대에는 당과자가 없잖아요. 당과자가 없으니까 그 제사 지낼 때 그런 식으로 옛날 한식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빨갛고 파랗고 달게. 그러면 그거를 고나마 고때 먹어야지 당과자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500 년대 옛날에 무슨 그렇게 어른들이 과자가 많았겠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죠. 그러면 그 남은 음식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조상님들 우리 특히 한반도에 있는 조상님들 중에 음식 낭비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 단 한 분도 없으십니다. 워낙에 먹는 게 공곤하고 먹는 게 귀한 시대여셨기 때문에 음식 낭비하는 거 죄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의 조상님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쌓아 놓고 막 버리고 음식을 쌓아 놓고 막 아무나 주고 이러는 거 되게 죄 받을 짓이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엄마 아빠 성향을 아시잖아요. 그 성향대로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인제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쪼끔 넣으시고 또 거기에다가 "엄마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시래요." 하면서 그걸 또 넣으시기도 하시고 요렇게 하시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제사는 밥상을 차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밥상에 차리는 게 아니라 밥상을 받으시는 분과 그날 온 가족이 화합을 해서 그분에게 이렇게 에너지를 실어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남아 있는 우리 가족이 어머니나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저희가 기억을 하고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고 하셨던 거를 저희가 감사함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제사는 항상 맞자손이 지내는 겁니까? 아니면 또 꼭 맞자손이 만약에 지금 어디를 갔다 뭐 미국을 갔다 뭐 어디를 갔으니까 지금 남아 있는 사람이 지내야 됩니까? 이렇게 여쭤보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사 지낼 자식들은 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대부분의 일반적으로 보면은 맞자손을 되게 귀히 여기기 때문에 처음 나온 자손이기 때문에 맞자손이 지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안 같은 경우에는 유독 어른들이 이뻐한 자손이 있어요. 막둥이가 있으면 막둥이를 너무 이뻐했다. 그리고 마음을 거기다 많이 썼다. 그 가족이 뭐든지 알아.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특히 우리 막내를 너무 이뻐했어.' 아니면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특히 둘째하고 마음이 잘 맞았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가족들의 어떤 상황이나 형편을 보고 '아 제사는 이 집에서 좀 지내겠습니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셨을 때 마음에 정말 우러나오는 그런 제사를 지내셔야지 그 불편하고 원망이 쓰이고 그런 제사는 사실 그 제사법이 잘 들어가겠어요? 그럼 문제가 그렇지 않죠.
예를 들면 저희 집을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전 무당이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오시고 누가 오시는 걸 느낍니다. 무당이니까 당연히 느끼죠. 그러셨을 적에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를 처음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시할머니 같은 증조할머니 같으신 경우, 시할머니죠. 증조할머니 같으신 경우였는데 이제 처음 받아들이니까 증조할머니가 꼭 드셔야 되는 어떤 음식이 있었어요. 그때 떡국이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떡국을 쪼끔 해서 요렇게 딱 한 분 1 인분만 드시게 이렇게 하신든지 아니면 뭐 2 인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떡국 하나를 딱 넣으시니까 "요 떡국은 자손이 나머지 남은 거는 먹지 말아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당이니까 그거를 인제 알죠. 그지만 다른 거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음식을 많이 하지 말아라." 해서 고렇게 약식으로 이렇게 하시고 또 우리 증조 할머니가 평상시에 좋아하시는 어떤 성품들이나 그런 게 있으셔서 고런 걸 쪼끔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인제 저는 무당이니까 느껴서 그런지 우리 증조 할머니가 드셔야 되는 어떤 일정 음식 그 떡국의 한 사발은 다른 자손 손대지 하지 말고 나만 귀신밥이니까 그건 냅두어 놓고 다른 거는 애들 다 먹고 즐겁게 해라 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저는 제사를 좀 자주 지내는 편이에요 실제로. 어떤 꼭 날을 정해서가 아니라 순간순간 들어오시면 이제 저희는 다 이렇게 뭐 이렇게 자주 지내는데 그 지낼 때 어르신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영가하고 얘기를 하니까 요리법까지도 저는 배웁니다 실제로. 그래서 귀신밥을 어른들만 드셔야 되는 어떤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인제 아이들하고 다 먹고 화합하고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그런 걸 하는데 저희 집 어른들이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또 영가마다 또 다 캐릭터가 있으시니까 저희 시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제사 지낸다고 해서 아이들이 굶고 있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꼭 제사 음식을 지내면 아이들을 먼저 할 거를 따로 내서 걔들 먼저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거 먹고 그다음에 제사를 편안하게 애들이 배가 고프고 그러면 짜증이 나잖아. 그러니까는 징징대지 않고 편안하게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제사 지낸 음식도 또 같이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하시는 건 안 먹고 이렇게 해서 좀 편안하게 항상 이렇게 잔치처럼 이렇게 '아 우리 할머니 제사하니까 내가 이런 거 먹어보네. 우리 할아버지 제사하니까 내가 또 이런 거 맛있는 거 먹네.' 해서 이렇게 연대를 많이 쌓아가는 그런 과정을 몇 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좀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가 인제 기본이 되어 있는 미국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다는 게 굉장히 쪼끔 껄끄럽죠. 그렇지만 이제 하면 할수록 이 제사가 엑스트라로 내가 막 힘을 들이고 뭔가 우리가 쫄쫄 굶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고 아 또 '제사 지내는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아 제사 지내는구나. 이거는 할아버지가 이런 거 좋아하셔?' 이렇게 아시는 거죠. '아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시는구나.' 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무당이기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전 제사를 참 좋아하는 편이세요. 왜냐하면 그 연대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안정감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겠죠. 자기의 뿌리를 알고 아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우리는 제사가 너무 많아요. 저희는 본 적도 없는 몇 대 할머니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다 도맡아야 돼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그 윗대 어른들이 있으시잖아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있으시고 그런 분들하고 좀 타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제 한국에는 무당이 있으시니까 또 이렇게 뜻이 맞으시는 분이 있으시거나 좀 해서 얘기를 잘 하셔서 그걸 쪼끔 간소화시킬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제사를 쪼끔 같이 이게 어떤 조상은 같이 해도 상관이 없는 조상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요 겸상해서 요렇게 합시다 하는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절대로 겸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이런 게 있죠. 우리 시어머니하고 증조 할머니가 있는데 둘이 시어머니 며느리였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굉장히 이분하고 사이가 안 좋고 원이 많이 지고 한이 많이 졌어. 근데 같이 그 제사를 합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근데 그건 따로 하고 근데 또 어떤 분하고 어떤 분은 할아버지들이 서로서로 이거는 괜찮아. 할아버지 제사는 괜찮아. 할아버지끼리는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어 부자가. 그러면 같이 하셔도 괜찮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조정이 쪼끔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물어보지 않고 자기 편의대로
이 조상의 편의대로 그냥 막 해 버리면 또 안 돼. 이게 똑같이 산소 건드리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이런 것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무당집에 가서 물어보시는 거야, 선생님들. 사실은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정리정돈을 누가 누구랑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무당집에서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한 무당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합리적인 무당들 뭐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제 홍보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 식으로 좀 그런 걸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실제로는 진짜 그걸 물어보는 게 무당일이죠. 본인들 자손들이 그냥 알아서 이렇게 막 하는 것보다 고렇게 쪼끔 우리가 인제 다음 세대들이 이 제사를 받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너무 무리가 많다. 너무 많다. 이럴 때는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합리적으로 하는 거를 무당 선생들하고 같이 합해서 고렇게 모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전통도 잘 이어가고 그리고 인제 어른들의 대우도 잘 되고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그 구독자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제사 또한 지금 너무 전통에 그러니까 제사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너무 무겁게 짐덩이를 여기다 쥐면 지금 현대 사회에서 살아가는 거 어떻게 보면 자기 밥도 못 챙겨서 뭐 밀키트를 시켜 먹느니 뭐 하느니 그러고 있는데 제사를 갖다가 그걸 하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에 따라서 그것도 유도리 있고 뭐가 근본인지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게 좋은 건지 원인 그 근본적인 거를 보고 나면 그거를 잘 따르실 수 있습니다. 어떤 조상님들은 "음식하지 말아라. 그냥 커피나 놓고 물이나 놓고 그냥 그렇게 해라." 하시는 분도 계셔요, 어떤 분은. 야 내가 어떤 분은 "나는 평생 제사 지내다가 저 지긋지긋하다."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 돌아가신 분이. 제사 절대로 지내지 말고 그냥 정 내가 좋으면 나는 평생에 케이크 같은 거 와인 같은 거 못 먹고 살았으니까 고거 너네들 하나 가져와서 내 이름이나 그냥 섞죠. 엄마나 하나 인제 기억을 해 다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셔요, 진짜로. 영가가 그러십니다. 본인이 지긋지긋했거든. 평생을 그 제사 음식 때문에 아주 지긋해서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게 정말 진정한 제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영상을 보시는 일반 분들도 인제 쪼끔 시각을 어떤 생각을 쪼끔 교체하세요. 너무 옛날에 2조 500 년에 있던 그런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또한 무당 선생님들도 저는 항상 무당 선생님들 공부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2조 500 년에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AI 시대예요, AI 시대.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셔야 되냐면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도 우리 무당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어느 조상이 떡을 이만큼씩 해라 막 하는 게 어딨어요. 자기 진적국 하는 거 빼놓고. 우리가 살지 우리가 고맙다 하는 그 진적구는 우리 욕심에 우리가 나한테 해 주시는 신령님이나 감사해서 우리의 마음을 놓는 거지 실제로 신령님들이 "떡을 이만큼 쌓아라." 뭐 "돼지를 몇 개 잡아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또 그만큼의 우리 제자분들한테 그런 관계가 있으시니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제갓집한테 해 드리는 거는 더 많은 부담을 드리는 거죠. 실제로 어떤 집에 제사를 지내는 거는 굿이랑 비슷한 건데 굿을 지내는 거는 조상 가리를 풀어 드리고 조상이 얽힌 걸 풀어 드리는 건데 그때 음식값이라는 기본 경비들이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그걸 조금 줄여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조상님들 그 집 조상님들이 꼭 먹어야 되고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그건 얘기를 해 드려도 되는 거지만 항상 그 많은 음식을 갖다가 다 해야 된다. 그런 거는 저는 조금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약간 modify를 하고 조금 이렇게 변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래야만이 일반 분들 제갓집들한테 부담을 덜어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들은 본인들의 노동비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 들어가는 기본 경비를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더 같이 쉐어를 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 원인 뭘 하려고 하는지 그 중심 의도를 벗어나지만 않으신다면 제사 같은 거 계속 지내시는 것도 좋죠. 안 그러겠어요? 엄마 아빠 많이 만나고 엄마 아빠 뭐 생일
잔치 대접해 드리고 그다음에 좋게 지내는 게 왜 나쁘겠어요. 부모님하고 좋은 저녁 식사 해 드리고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드리는 게 기분 좋잖아요. 그쵸? 똑같은 거죠. 근데 그거를 막 부모님이 막 비싼 데만 요구하고 맨날 스테이키만 먹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담이 있으면 자식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어느 영가나 어느 부모나 자기 자식을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대접받고 싶은 그런 영가는 없다고 봐요. 그렇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옳은 조상님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그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갇힌 생각 을 갖고 있어서 그 제사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제사 문화가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산자와 살아있는 가족과 그럼 돌아가신 어떤 우리의 조상을 한 곳에서 연결짓는 어떤 연대 의식을 갖고 있는 집안에 되게 좋은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 비슷한 게 우리 인제 그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절이죠. 그 추수감사절이 뭐냐면 새로운 이방인 그러니까 유러피언들과 그다음에 그 땅에 토착 있었던 인디안들이 그 유러피언들이 인디안한테 너무 고맙다. 우리에게 여기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가르쳐 줘서 우리가 첫 해의 농사에 이렇게 풍성하게 좀 거둬 들였다." 해서 같이 했던 페스티벌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그 인제 아픈 어떤 그런 역사가 또 시작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보자면 그런 정신이 많이 있지요. 그거랑 똑같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사가.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그 돌아가신 분과 산 사람들의 어떤 그런 연대 의식 그다음에 편안하게 '아우 정말 보고 싶다. 너무 감사하다.' "잠 안 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같이 그 연대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겉 형식보다는 자기의 마음과 그다음에 의도를 잘 파악해서 내 의도와 내 어떤 자세와 내 어떤 시각이 항상 그 결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헐의 허식이나 부산한 어떤 그 남들한테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unnecessary한 거죠. 불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은 많이 이렇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질을 중요시 여기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상 올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